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 필기시험 2021년 5월 31일 도로교통공단의 개편된 내용에 따른 문제은행입니다. 그 문제은행 61번부터 90번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시청 방법은 정답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시면 화면을 정지하시고 확실히 인지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61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의 종류로 맞는 것 두 가지는 그랬습니다. 정답부터 찍은다면요.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입니다. 화물자동차는 다 아실 거고요. 특수자동차 같은 건 뭐냐면 이게 장례식 할 때 그런 자동차를 특수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색상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번호판 색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네, 정답 찍겠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입니다. 전기자동차입니다. 네, 비사업용, 대여사용 전기자동차, 연료용 전지자동차,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입니다. 전기자동차는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이고요. 나머지는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63번입니다. 자동차 관리법령상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구조 변경 또는 성능 향상 이런 것에 대한 검사는 뭐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튜닝 검사라고 그러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자동차 관리법령상 소형 승합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소형 승합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얼마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꾸 오류가 생겨서요. 65번입니다. 자동차 관리법령상 차량이 6년이 지난 피견인 자동차. 피견인 자동차의 유효기간으로 만든 것은 그랬습니다. 피견인 자동차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그 끌려다니는 트레일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피견인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피견인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66번입니다. 자동차 관리법령상 신차 구입 시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며칠입니까? 그렇습니다. 10일 이내입니다.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른 자동차 변경 등록 사유가 아닌 것은 자동차 변경 등록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본거지 사용 변경, 차대 번호 변경, 명칭 변경 이건 다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변경 등록 사유입니다. 소유권이 변동될 때는요. 그렇죠.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변동될 때는 자동차 변경 등록이 아니라 소유권이니까요. 예,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자체에 대한 어떤 변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변동이 된 때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합니다. 68번입니다. 자동차의 화재 예방 요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동차 배선의 상태, 연료 개통, 점화 장치 등은 6개월마다 점검한다? 아닙니다. 수시로 해야겠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주행 중 흡연 시 담뱃재는 차창 밖으로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틀렸고요. 차내 라이터나 성냥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서랍에 보관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아예 차 내에는 라이터나 성냥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인화물질을 보관하면 안 됩니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차내에는 항상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둔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가? 화물자동차입니다. 네, 화물자동차는 운행기록지를 몇 개월 동안 보관해야 되냐는 겁니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6개월이죠. 네, 화물자동차입니다. 화물자동차 운행기록지 보관 개월수는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령상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자 하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자동차를 샀습니다. 매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1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리 법령상 자동차의 정기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가 여기면 전후로 후로 며칠입니까? 그렇습니다.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뒤로 31일입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입니다. 31일 이내입니다. 72번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이거 뭐 책임보험이라고도 하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보유자의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관리법령상 자동차 소유권이 상속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이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겠죠. 74번입니다. 자동차 관리법령상 자동차 소유자가 신규 등록 후에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 정기적 검사, 정기검사죠. 다음 중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이전 등록 담당 기관은 자동차를 샀습니다. 어디에 가서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군 구청에 가가지고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등록의 종류가 아닌 것 두 가지는 그랬습니다.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닌 것. 그렇죠? 틀렸으면 경정 등록하고 없으면 말소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 설정 등록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그렇죠. 특허 받을 때 내는 것입니다. 권리 등록 설정 등록은. 그래서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닌 것은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말소 등록, 압류 등록, 경정 등록, 예고 등록 등이 있고 특허 등록은 권리 등록, 설정 등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자동차 등록의 종류는 아닙니다. 자동차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로 맞는 것은 앞면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얼마입니까? 70% 미만이고 옆면 유리는 40% 미만입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입니다. 그래서 앞면은 70%, 운전석 좌우 옆면 있죠.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이옵니다. 뭐가요? 가시광선 투과율이요. 다음 중 운전 행동 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연결한 것은 운전 행동 과정,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조작하죠. 그래서 인지, 판단, 조작의 순서입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빠른 시간 내에 그렇죠. 앞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어느 쪽으로 피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그 핸들을 꺾어서 조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지와 판단과 조작이 순서입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상으로 올바른 것 그랬습니다. 자신의 차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앞차와 거리를 좁힌다. 틀렸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빠른 속도로 통과한다.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서행해야 되고요. 고속도로에서 야간 운전 시 졸음이 오는 경우 갓길에 정차하여 절대로 갓길에 정차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한 속도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한다. 맞습니다. 답은요? 그렇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운전자 등이 차량 승하차 시 차량을 승하차할 때 주의사항으로서 맞는 것 그랬습니다. 타고 내릴 때는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을 열 때는 완전히 열고 나서 곧바로 내린다. 틀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 그렇죠? 차가 그쪽으로 오고 있거나 오토바이가 오는지 이런 걸 살펴야 됩니다. 뒷좌석 승차자가 하차할 때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렇죠? 뒷좌석 승차자가 하차할 때는 완전히 내렸는지 문은 닫았는지 이런 것을 뭘로요? 백밀러 등으로 확인해야겠죠. 고개를 돌리든지. 운전석을 일시적으로 떠날 때는 시동을 끄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운전석을 떠날 때는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합니다. 그러므로 맞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타고 내릴 때는 뒤에서 오는 차량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1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올바른 운전 방법으로 연결된 것은 학교와 보행로, 어린이에게 차량이 지나감을 알릴 수 있도록 경음기, 이런 경음기 울린다 이런 거는 대부분 틀린 답이죠. 좋지 않습니다. 철길 건널목에서 차량기가 내려가는데 신속히 통과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런 신속히 이런 부분은 거의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좋습니다.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맞습니다. 야간 운전 시 차가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반대편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전조등을 상향으로 조정한다. 전조등을 상향으로 조정하면 마주보고 오는 차가 거의 눈이 부셔서 보이질 않죠.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쌍라이트 켠다는 것인데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앞지르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터널 안에서는 주간에는 앞지르기가 가능하지만 주간이건 야간이건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앞지르기 할 때는 전조등을 켜고 경운기를 울리면서 이런 거 다 좋지 않습니다. 경운기 울리고 이런 거 좌측이나 우측이나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측은 안 되죠. 좌측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경운기 울리면서 이런 방법도 좋지 않습니다. 우측으로는 아닙니다. 앞지르기 할 때는 그렇죠. 상대방 차에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다리 위나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리 위 교차로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는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면 맞지 않나요? 이건 답이 두 개가 되나요? 이 문제가 좀 잘못난 것 같아요. 어떻든 다리 위나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것이고요. 올바른 것은 3번이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차의 우측에 예,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가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앞지르기 못할 리 없죠. 왜냐하면 이 차는 좌측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건 여기서 앞지르기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앞차의 우측에 있다면 앞지르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앞차의 좌측에 나란히 가고 있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기 하지 못한다. 어디에요? 좌측에. 좌측에 나란히 가고 있으면 앞지르기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측에 나란히 가고 여기서는 지금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앞지르기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좌측에 나란히 갈 때는 앞지르기 할 수 없다. 이래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3번입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반려동물을 태우는 경우 안전을 위해 동물을 안고 운전한다. 동물 안고 운전하는 것은 아주 안 좋죠. 예, 틀렸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비치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한다. 맞습니다. 차량 내부에 휴대용 라이트 등 인화성 물건을 두지 않는다. 맞습니다. 초보 운전자에게 배려하면서 운전한다. 맞습니다. 틀린 건요. 그렇습니다. 예, 동물이나 아기 안고서 운전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84번입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행위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졸음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갓길에 세워두고 틀렸습니다. 갓길 위험합니다. 초보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차로로 계속 주행한다. 앞지르기 차로는 앞지르기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추월선은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죠. 계속 주행선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단속용 장비에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한다. 틀렸습니다. 교통단속용 장비 기능을 저해하는 이런 거는 그렇죠. 뭐 번호판 앞에다가 뭐 이상한 거 붙여가지고 안 찍히게 한다든가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교통안전 위험 요소 발견 시 비상전멸 등으로 주변에게 알린다. 그렇죠? 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양깜빡이, 즉 비상전멸 등에서 주변에 알리는 건 좋습니다.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운전 능력을 지나치게 믿는 마음, 과신하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정속 주행 등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지려는 마음 좋습니다. 교통법규는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자동차보다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그렇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렇죠? 때로는 형사 책임, 행정 책임, 민사 책임지겠죠? 그러나 공고 책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경사가 심한 편도 2차로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오르막길입니다. 전방 화물 차량으로 시야가 막힌 경우 시야 확보를 위해서 재빨리 차로 변경, 이게 신속한 재빨리 뭐 이런 거 차로 변경 이런 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고단 기호를 사용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고단 기호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2단 놓고 가야 될 거 4단 놓고 가면 엔진이 무리가 와서 이상이 오겠죠. 속도가 낮은 차량의 경우는 맞습니다. 낮으면 2차로로 하위 차로로 비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속도가 높은 차량의 경우 더욱 가속하면 오르막길에서 가속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요 3번입니다. 속도가 낮은 차량의 경우는 알아서 그렇죠. 하위 차량인 2차로로 비켜주는 겁니다. 승용차의 영유아를 탑승시킬 때 좌석 안전띠의 착용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성인이 안고 승차 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한다.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안고 착용하는 거요.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보호용 안전띠를 그렇습니다. 이게 맞죠? 올바른 건 그랬습니다. 유아 보호용 장구를 사용해서 안전띠 착용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이고요. 운전석 뒷자리 승차 후 안전 이것도 틀렸고요. 유아인 경우는 좌석은 착용 이것도 틀렸고요. 착용해야죠. 어떻게 해요?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보호용 안전띠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운전자 준수상으로 맞는 거 두 가지 그랬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한다. 맞습니다.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는 피해를 주지 않게 서행하며 진행한다. 맞습니다. 자동차 유리창의 밝기를 규제하지 않으므로 짙은 썬팅을 한다. 틀렸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서행한다. 틀렸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이건 유념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행이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시 정지. 멈춰 서야 한단 말이에요. 네. 슬슬 서행하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요. 1번입니다. 1번, 2번이죠. 둘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90번입니다. 운전 중 스트레스와 흥분을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 두 가지는
다른 운전자의 실수에 흥분을 하며 위협한다. 그렇지 않죠? 사전에 목적지의 경로를 파악해서 계획을 세운다. 맞습니다. 운전 중에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맞습니다. 과도한 잡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